그래서 로봇 수술에 관한 어떤 이제 쭉 리뷰 아티클이 있어요. 그런 로봇 수술 복강경 요새 비교한 논문이 있는데 그 논문은 다음 기회에 제가 한번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고 하고요. 오늘은 좀 이제 간략하게 딱 그 한 문장으로 이제 정리가 잘 된 사이트가 있어서 한번 소개시켜 드리려고 해요.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대학병원의 어떤 의학 정보들이 근거 중심으로 좀 디테일하게 좀 잘 돼 있지는 않아서 이제 간혹 이제 외국 사이트를 환자분들한테 좀 많이 소개시켜 드려요. 특히 뭐 이런 건 몸에 좋아요, 이런 건 어때요, 이런 건 어때요. 특히 이제 굉장히 어떻게 보면 우리 대학병원에서는 조금 피하는 어떤 질문들도 거기는 자세하게 설명이 돼 있어서 혹시 영어가 된다면 외국의 전 대학병원, 유명병원 사이트 한번 이용해 보신 것도 어떤 건강 정보를 아는데요, 굉장히 좀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메이오 클리닉이라고요, 미국에서 굉장히 유명한 종합병원이 있습니다. 이제 그 병원의 사이트에 로봇 수술이 어떤 건지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결론을 보면 약간 좀 허무할 수도 있어요. 결론이 그냥 로봇 수술이랑 그냥 복강경이랑 그냥 똑같다, 이렇게 결론이 나와 있어. 좀 허무하긴 한데, 그래서 앞에 문장부터 한번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우선 첫 문장 시작이 로봇 수술은 복강경 수술의 일종이다,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처음 어떻게 듣는 환자분들은 뭔 소리야, 로봇은 최첨단의 뭔가 어떤 차세대 뭐 이런 거 아니야 그러는데, 엄밀하게 말하면 복강경 수술의 어떤 한 일종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복강경 수술은 우리가 이제 째고 막 그런 게 아니라 배에 구멍을 뚫어서 거기다 이제 짝대기 집어넣어서 이 팔로 그 근종 조작을 해서 이렇게, 그러니까 마치 젓가락 쑤셔 넣어서 이렇게 하듯이 복강경 팔을 집어넣어서 이렇게 박리하고 제거하고 그다음에 꼬매고 나오는 이제 그런 수술이에요. 이제 근데 로봇 수술은 뭐가 다르냐? 구멍 뚫고 뭐 집어넣어서 하는 건 똑같은데 의사가 직접 이렇게 팔로 손목을 이렇게 돌리는 게 아니라 의사는 수술방, 그 수술대 환자 테이블에 조금 떨어져서 이렇게 어떤 그 조이스틱 같은 걸 이렇게 움직여가지고 이렇게 모니터 보면서 이렇게 수술하는 거예요. 그래서 장점으로는 이제 시야를 갖다가 굉장히 안정된 시야를 줘요. 이제 보통 이제 복강경 수술은 이제 그 복강경 카메라가 이제 사람 손으로 이렇게 잡고 이렇게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이제 시야가 안정적이지가 않고, 또는 이 복강경 이 카메라, 사람 손으로 이제 조작하는 카메라는 좀 사각지대가 좀 넓을 수 있는데, 이거는 복강경 카메라에 비해서 사각지대가 훨씬 좁고 확대가 훨씬 더 좋다, 그런 장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 복강경 이 팔은 이 사람 손으로 이렇게 하는 건데, 이 사람의 어떤 팔목 관절 이거의 어떤 가동 범위의 제약을 이 복강경 팔도 같이 받아요. 그런데 로봇 팔은 이 사람 손으로 직접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이 조이스틱으로 조정하는 거기 때문에 이 팔 가동 범위가 내 관절 범위를 넘어서서 이렇게 움직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좀 더 자유로운 움직임을 갖다가 가지고 수술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단점으로는 탁틸 센세이션이라고 해서 이 만지는 느낌이 있잖아요. 또는 이제 만지거나, 또는 이제 우리가 그 복강경 팔 여기 잡고 수술할 때는 뭔가 이게 닿는 느낌, 요 감각이 이제 피드백이 있는데, 이 로봇 수술을 할 때는 그 피드백은 없어요. 그래서 그런 단점이 있고요. 그리고 또 좀 수술 시간이 좀 오래 걸릴 수 있어요. 왜 오래 걸리지 않은데, 이 로봇 팔을 갖다가 도킹하는 시간도 있고 해서 결과적으로 한번 시간 재보니까 로봇 수술이 어떤 이렇게 회복 수술과 비교해보면 시간이 좀 더 오래 걸린다, 이제 그런 단점은 있습니다. 근데 앞에서 쭉 설명했던 장점들을 생각해보면 로봇 수술이 의사한테는 굉장히 좀 편하죠. 좀 안정적이고, 그 다음에 좀 가동 범위도 뭐 의사한테 굉장히 편하죠. 그러면 환자한테는 어떠냐? 근데 이게 좀 문제예요. 그러면 환자한테도 결과가 굉장히 좋아서 합병증 발생률이 떨어지거나, 또는 뭐 출혈량이 적거나, 또 입원 기간이 짧거나, 일상복귀가 더 빠르거나 뭐 그래야 되는데, 워낙 복강경 결과가 뭐 좋기 때문에 이 로봇 수술을 했을 때 복강경보다 결과가 더 좋지가 않아요. 똑같아요. 그런 한계가 있어요. 사실 로봇 수술이 처음 등장하고 한 10년 지났을 때, 제가 아마 레지던트 마칠 무렵인가, 그때만 하도 로봇 수술이 좀 이렇게
처음 등장한 시점으로서 꽤 시간이 지났어요. 근데 그때 논문에서 좀 약간 좀 비판적으로 평가했던 게 더 어드밴스된 기술을 많이 적용한 것 같긴 한데 결과가 어떠냐, 유효성과 안정성이 복강경과 똑같네. 그러면 이가 환자들이 비싼 돈을 들여서 로봇 수술할 이유가 뭐가 있니? 이런 질문이 있었어요. 근데 그로부터 10년이 좀 지났어요. 근데 아직도 똑같은 비판을 받고 있어서 아직은 좀 로봇 수술이 좀 답보 상태에 있는 것 같아요. 무용공학적으로 기술이 아직은 좀 답보 상태에 있는 것 같습니다. 좀 미래에는 뭔가 좀 더 획기적으로 변할 수 있을까? 라는 이제 생각도 해보지만 워낙 우리가 복강경으로도 수술을 잘하기 때문에 근종 수술에서는 어떤 가까운 미래에 로봇 수술이 어떤 획기적인 퍼포먼스를 보여주기 좀 어렵지 않나 하는 추측도 해봅니다. 어쨌든 지금 단계에서는 그 메이오 클리닉 사이트에서 이제 그 마지막 문단이 뭐냐면, 자, 로봇 수술은 좀 시간이 오래 걸릴 수도 있고 좀 비싸, 코스트가 좀 높아, 비싸, 그러나 결과는 복강경이랑 비슷해, 이렇게 결론이 나 있습니다. 그래서 로봇 수술에 대한 어떤 지나친 환상을 갖는 건 좀 금물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실제 우리 환자 입장에서 그럼 로봇 수술이 우리한테 아무런 도움이 안 되냐, 자궁 근종 수술을 받는다 생각했을 때 수술이라는 게 대부분은 안전하고 별 문제 없이 끝나고 퇴원을 해요. 그런데 굉장히 드물게는 위중한 상황이 올 수도 있어요. 제일 흔하게 생기는 어떤 위중한 상황은 출혈과 관계된 거예요. 수술 중에 말도 안 되는 정말 운이 나빠서 이 혈관은 뭐 작은 혈관은 별 문제 없는데 대동맥이라든지 또는 골반 내에 어떤 큰 동맥이 탁 하고 찢어졌을 때는 산부인과 선생님 이거 안 돼. 그때는 그 혈관외과라든지 흉부외과 교수들이 와가지고 그 처치를 해야 돼요. 뭐 또 드물게는 어떤 요관이 찢어지면 뭐 비뇨기과 와서 꼬매줘야 될 수도 있고, 또는 하다가 또 팍 해서 장이 찢어졌다 그러면 외과에서 와서 이제 소화기 외과에서 꼬매줘야 될 수도 있고, 그런 굉장히 드물지만 어떤 그런 사고가 났을 때 기타 각과의 도움을 받을 필요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환자분이 입원했을 때 밤중에 대부분은 별 문제가 없지만 또 이 지혈이 잘 안 돼가지고 출혈이 좀 갑자기 팍 났을 때 급하게 대처를 해야 되는데, 그럴 때는 좀 레지던트들도 있고 숙련된 간호사들이 쭉 많이 있는 대학병원이 좀 안전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환자분들이 난 좀 더 확실하게, 난 좀 더 안전하게 나 수술 받고 싶어 할 때 대학병원 가고 싶어 하는데, 근데 대학병원 입장에서는 이 자궁근종 환자가 별로 반갑지 않아. 이 암 수술하기 바쁜데 자궁근종? 그러면 수술 받고 싶어요. 그러면 내년에 봅시다. 이렇게 돼. 한 대개 한 3개월, 6개월 굉장히 오래 걸려요. 그래서 수술 받기 힘들어. 근데 로봇 수술을 갖다가 받으려고 하면은 굉장히 짧아져요. 올해 안에 받을 수가 있어요. 대학병원 가서 수술 받고 싶어 하는데 너무 대기 시간이 길다. 그때 로봇 수술을 갖다가 받고 싶다. 그러면은 훨씬 더 빨리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건 굉장히 중요한 이점입니다. 근데 비싸다고 그랬잖아요. 만약 실비보험이 있다면 그 비싼 게 많이 커버가 되기 때문에 나 대학병원 가서 수술 빨리 받고 싶은데 실비보험이 있어. 그러면 그걸 이용해 볼 수 있겠다. 그러나 의학적으로는 로봇이랑 복강경은 아직까지 결과가 똑같다. 그렇게 정리하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